영화 이야기 안에 영화 중독자입니다. 이번에 할 영화 이야기는 1991년도 작품 고령가 소년살인 사건이고요. 감독은 에드워드 양입니다. 에드워드 양의 8번째 작품이자 자신의 최고의 작품이고 전 세계 평단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이 영화를 위해 4시간은 꼭 비워두라는 최고의 찬사를 아끼지 않는 작품이 이 고령가 소년살인 사건입니다. 소위 영화를 좀 본다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영화를 거론하고 칭찬 일색인 이 영화를 저는 근래에 알았고 또한 이 영화의 가치를 알기 위해 3번을 보았으며 이 나이에 웬 개고생인가 싶을 정도로 국사책을 다시 찾는 심정으로 대만의 현대사를 알아야 했습니다. 아는 만큼만 보인다고 해서 굳이 많이 알 필요는 없으나 이 영화만큼은 사전 지식이 필요했기에 4시간이라는 이 영화의 지리한 시간만큼 대만의 현대사를 굳어가는 내 머릿속에 넣는다고 이래저래 힘든 영화였습니다. 왜냐하면 첫인상의 이 영화는 일단 4시간이라는 러닝타임이 너무나 힘들었고 91년 만들어진 더욱이 대만 영화이기 때문에 소위 영화적으로의 재미는 거의 꽝인 영화입니다. 당시 그 흔한 홍콩 스타일의 액션은 단 한 군데도 없으며 극적인 반전 또한 없고 소위 때깔이라고 하는 화면적 눈요김 또한 없습니다. 해서 저희 미천한 내공으로 본 이 영화의 첫 소감에 좌절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인생사 내가 안 좋으면 그만이지 식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당체 자존심이 상해 그만둘 수 없었는데 결과는 더욱이 자존심이 상하지만 역시 고수들의 말처럼 좋은 강추하는 영화입니다. 해서 이 영화를 추천드리기에 앞서 해야 할 처음은 꼭 대만의 현대사를 대충은 미리 알아두시고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야 저처럼 3번의 러닝타임인 12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이 영화는 장첸이 연기한 사오스가 주연인 듯 보이나 실은 양정희가 연기한 밍이 실제 이 영화의 주연으로 봐야 합니다. 고령가 소년 살인 사건은 사오스라는 한 소년이 당시 불량 클럽이던 소공원파와 어울리면서 밍이라는 같은 학교 소녀를 알게 됩니다. 이 소녀는 소공원파의 보스의 여자친구였는데 이 보스는 소공원파의 라이벌이었던 217파의 보스에게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오스는 평소 밍이를 좋아하고 있었으나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밍의 남자친구인 보스가 죽자 자신이 밍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에 밍이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송원파는 복수로 217파를 격습하고 보스를 죽이게 됩니다. 이후 사오스는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밍이는 원래 많은 남자들이 따랐고 하지만 사오스에게 마음의 표시를 하게 됩니다. 둘은 가까워지려고 하나 어떤 연유로 사오스의 친구인 샤오마와 사귄다는 소문이 돕니다. 이에 격분한 사오스는 샤오마를 해하기 위해 그를 찾아가던 중 밍이를 만나고 둘이 논쟁을 하던 중 우발적인 사고로 밍이를 죽이게 됩니다. 이 사건은 대만 최초의 미성년자 살인 사건으로 크게 화제가 됩니다. 이 영화의 실제 이야기는 이것이 전부이나 사오스와 밍이라는 소년 소녀가 처한 당시 시대의 환경과 그들의 풋풋한 사랑이 한 소녀의 죽음으로 끝이 나야 했는지는 당시의 대만이 처한 정치적인 환경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도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의 느낌은 그냥 질투에 의한 우발적인 살인 정도로만 봤었는데 그 이상이 무엇이 있으므로 이 영화가 그토록 찬사를 받은 것이겠지요. 당시 대만은 장개석이 대륙에서 쫓겨와 대만에 안착하면서 대만 원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어마어마한 공포 정치를 했으면 물론 40년 동안의 계엄령에서 살 수밖에 없었고 이런 와중에 원주민과 대륙에서 넘어온 이주민과의 갈등은 좌우를 가르는 심각한 이데올로기의 시대에서 이 소년 소녀들은 자란 것입니다. 해서 대만인들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작거나 크거나 조직을 만들었고 그 속에 나를 둠으로써 보호받으려는
심약한 당시의 대만 국민성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6, 70년대 그렇게 많은 조폭들이 있었던 이유도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사회가 혼란할수록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생각합니다. 사오스의 아버지는 정치범으로 몰려 우리나라도 당시 그랬듯 온갖 고초를 겪고 풀려나지만 고문의 후유증으로 가족에게 그 화를 푸는 방식으로 변해버립니다. 사오스는 이런 환경에서 자란 당시의 사회 피해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밍이라는 소녀가 가장 큰 시대의 피해자인데 홀로 어머니와 살면서 그 누구도 자신을 보호해줄 수 없음을 일찍부터 알게 된 그 소녀는 자신을 지켜줄 상대를 자신의 미모를 앞세워 그 대상자를 이리저리 찾았던 것입니다. 사실 밍이는 사오스를 알기 이전부터 여러 명의 남자와 사귄 후였습니다. 소공원파 보스와 그리고 2인자 약발이 또한 217파의 샤오워 그리고 젊은 의사 마지막으로 사오스를 버리고 사오스의 친구이자 군부 권력의 아들이었던 샤오마까지. 이렇듯 자신의 보호막이 필요했던 밍이는 끊임없이 남자를 찾았고 또 남자들이 자신을 구원해주고자 찾아왔던 것입니다. 암울한 위기의 사회는 소년 소녀들을 빨리 성숙하게 만듭니다.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격정의 시기에는 언제나 고등학생이 먼저 혁명의 전선에 나왔습니다. 이는 살아남기 위해 남보다 빨리 조숙해져야만 하는 불안정한 사회의 반증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소년 소녀는 어른들처럼 행동했고 그 중압감과 그 어린 자신들과 별반 다를 게 없었던 수동적이기만 한 어른들을 보며 스스로 자신들을 지켜야 했던 그 어린 소년 소녀들의 이야기이며 동시에 피해자인 그들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너무나 담담하게 그 당시 암울한 배경을 잘 표현하고 있으며 카메라는 어떠한 기교적인 연출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우리의 격정한 60년대 초를 생각하고 보시면 다소 이해가 빠르실 수도 있습니다. 왜 학생들이 군복 같은 교복을 입고 다니는지, 그 어린 소년들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 이러한 당시의 배경을 이해하고 본 결과 이 영화가 왜 그토록 칭찬 일색인지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당시의 대만의 분위기를 구화의 강이 표현한 글로 이 영화를 마칠까 합니다. 섬 전체에 공포가 없는 곳이 없고 일종의 본능처럼 반응은 이루어 이러한 반응이 마치 자동 경보처럼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 사람들이 국민당에 대하여 감히 반대하는 일들을 저지시키는데 그러한 것은 단지 말 안 한 것도 예외가 아닐 정도이며 그 이유는 어느 누구도 국민당이 어떻게 그 권력을 사용할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상 고령가 소년 살인 사건이었습니다.